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유언장을 은닉한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속 결격이 돼서 이 큰아들은 상속이 자격이 박탈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거는요,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징여 또는 유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상속인이 자기의 원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게 됐을 때 그거를 유류분 비율까지는 인정해주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상속에 대한 내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유류분이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지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1년, 10년이라는 이 두 가지 기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반환해야 될 징여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둘 중에 빨리 되는 날에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종종 실무상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점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요, 꼭 소송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아닌 그냥 내용증명이나 이런 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송 제기하지 않고 내용증명 보내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죠. 내용증명만 해도 소멸시효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다만 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냐면 반환해야 될 징여나 유증이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속인이 예를 들면 형이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어떤 징여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상속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적고 그게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돌려다오. 이런 반환해야 될 징여나 또 유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게 말씀하시지만 어렵네요. 그런가요? 예, 결국은 뭐 이런 거죠. 형이 사전증여를 받아가지고 내가 원래 받을 상속분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못 받은 상속분 중에서 유류분만큼 돌려줘.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만 보내도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그 유류분에 대한 계산과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서 또 자문이 가능하신 거죠? 그럼요. 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밖에 없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큰아들에게 너가 가져라. 그렇게 해서 유언, 공증을 한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공증유언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그 부동산은 아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그런데 그 큰아들이 유언장을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상속재산, 부동산은 아버지 명의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니까 이 작은 아들이 이거 뭐냐, 아버지 상속재산 나도 똑같이 이분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서 먼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를 말소 청구 소송을 낸 거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서 맞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죠. 그랬는데 남은 재산은 부동산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류분이 침해된 건 맞는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1심, 2심은 소멸시효 완성됐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 가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예, 아니 지금 법리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면 이거 좀 너무 얌체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거는 시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본인이 유언을 받았고 공증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기가 상속을 받아가는 걸 했으면 유언장도 공개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서 상속 등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멸시효 항변을 피하려고 꼼수로 10년 있다가 이거를 유언장에 계속 등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안 됐다고 대법원에서 바꿔버린 거죠, 결론을. 그럼 10년 동안 네. 그 집 명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죠. 돌아가셨는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등기를 안 해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그대로 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셔갖고 손자들끼리 그 부분 해결하는 것도 저는 봤는데요. 왜냐하면 등기를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세금은 다 나오는데 그렇죠. 명의는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마지한테 가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가고 배우자가 없으면 마지한테 가죠. 그러면 이제 마지가 재산세 나왔으니까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내니까 서로 간에 또 다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에도 상속 결격에 대해서 다뤘지만 유언장을 은닉한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상속 결격이 돼서 이 큰아들은 상속이 자격이 박탈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결혼했다면 박탈되긴 했지만 그 배우자와 아들한테 그 권리가 넘어가니까 미혼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결혼했다면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죠.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군요. 예.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멸시효 항변에 걸리지 않도록 일단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무조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뭐 어찌됐든 소멸시효 항변 자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년이 넘어가면 결국은 뭐 유류분 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 안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꼭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또 상속재산 분할 심판하고 같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